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한국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는 이 군사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과 경제 안보 동맹으로까지 포괄적 글로벌 동맹을 맺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는 좀 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내려놓게 되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 설정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는 중국 위주의 전 세계 공급망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동맹 우호 국가들 위주로 한 그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제품들이 친환경적인 과정에서 생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다가오고 있는 희망과 부담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을 함께 해주실 세 분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바이든 효과에 따른 국내 증시 훈풍, 윤겸 전문가 기대와 우려 사이, 반재혁 전문가 미국 증시 바닥일까? 오늘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을 시도했던 것은 바이든 효과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의 강한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틀 동안의 상승, 바이든 효과가 있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잠시간 눈치 게임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기대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환율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통화 스와프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발 위기 때 이렇게 한번 발동이 된 적이 있었는데 체결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요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이 거의 고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환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포착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향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묻고 더블로가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먼저 55조 원 투자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50조 원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UAM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대기업들이 움직여준다라면 그 밑에 소부장 종목들이 따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UAM 관련해서 베셀이라던가 기산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유진로봇, 휴림로봇 이 두 종목이 로봇 섹터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고점 위치에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듯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뭐 이제 로보스타 뭐 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주로서 모습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로봇 관련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먼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물걸레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와 관련해서 센서 같은 것들이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한다라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휴족 그 이족 보행 로봇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족 보행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를 만들고 있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즉 로봇은 상용화가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지금 상용화를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결국에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두 종목 다 조금은 좀 무거운 모습들을 좀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향후에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의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 동맹이 있었죠. 원전 관련해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끌었었던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신기계가 대장으로서 강한 모습들을 이끌어줬었는데 SMR 소형 모듈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와 이런 업무 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은 아직 상용화 전 단계예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관련 종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했었을 때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격의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 또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넥스원을 언급을 드렸었고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500조 원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다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차분하게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 시장은 이제 장 초반에 강하게 끌었다가 지금 잠시 눈치 보기의 장세 중인데 이제 개별 종목의 차별화 속에서 이렇게 업등락을 반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개별 종목들의 강한 흐름들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오주가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파미셀이라던가 HK 이노엔 이런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들인데,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도 지금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세혁 전문가님, 미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지만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국 기업에 앞으로 한국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 말고는 크게 두드러진 성과가 사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머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이런 미국과의 협력 기대되고 있는 산업들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혜 예상하시나요? 네, 중장기적으로 저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 주가가 좀 움직여 준다면, 그리고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면 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물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 우려라던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의 연속성이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봉쇄를 좀 완화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면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든의 이 방문이 한번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방문을 하는 중인데 쿼드 관련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 IPEF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거기 관련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주목하는데요. 현대오토에버, 동진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오늘 움직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래도 한미 양국의 공동 선언문에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해서 명시했다는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좀 거론하고 명시한 건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님께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과 월요일장에 바이든 관련한 수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들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이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이들 종목은 뭐 단기에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재혁 전문가님께서는 불이 안 바뀌시는 거죠? 그러겠죠. 초록색 눌렀습니다. 네, 초록색 눌러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게 아직 손에 안 익으셔서 이 불 주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때 다른 전문가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전문가가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의견 네.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방한 일정 마치고 돌아가셨고, 그 성과가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거를 좀 바라고 기대감이 좀 컸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먼저 와준 것도 사실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 중간 선거도 사실 있고, 뭐 러우 전쟁도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해결할 사안들도 많고, 일단은 그 한 번의 회담으로서 이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감과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또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미국 쪽을 조금 협조적으로 좀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협조적으로 좀 일단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입장에서 한번 좀 받아주고, 또 지금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요, 반도체, 2차 전지가 다 이번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뒤늦게 또 방위산업 부분도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하고 우리가 만든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나간다면, 현재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선 이런 이제 방한 관련주들이 당분간은 움직이고, 지금 저점에 있는 그 저점을 지켜주는 어떤 수혜주가 당분간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얘기가 됐었던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미국에 직접 우리 기업들이 가서 또 전기차 공장 세우고 투자하는 게 미국 쪽 판매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반재혁 전문가님, 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계속 주목하실 건가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물론 지금 당장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해도 그동안에 뭐 지난주에도 기대감 때문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란 것은 항상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추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섹터들이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또 자동차,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방산 그 종목들은 저도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장의 주가가 뭐 사실은 대형 종목들은 시원하게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뭐 그 미국 시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제 지수가 확 올라야지 대형주도 잘 가게 됐는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하방성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시원하게 못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관련 약간 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주들은 또 이렇게 좀 소형주 위주로는 또 움직이는 모습이 사실은 좀 포착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도는 참 많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는 거, 그러니까 시원하게 못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충분히 이쪽 섹터들은 계속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 이규용님께서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는 미국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크님께서 바이든이 중간 선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자리 많이 얻어가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어쩐지 그 개수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그렇다면 세 분 전문가께 또 간략하게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수혜 섹터가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서 탑픽 섹터를 꼽아주시죠. 유세벽 전문가님. 로봇인가요? 아까 로봇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죠? 로봇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굉장히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는 방산을 얘기 드렸었는데, 저는 다 좋게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 탑픽을 고르자면 세 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세 가지 섹터 해주셔도 됩니다.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방산.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실까요? 예, 저 유세벽 전문가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뭐 일단은 반도체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봐야 되고요.
또 자동차가 그동안 이제 계속 대형주들이 지금 저점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자동차주도 봐야 되고 또 오늘 제가 오늘 추천 종목에 제시할 건데 또 이제 예상치 않은 방산주 부분이 협약 이제 서명하기로 또 앞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500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방산주도 좀 떠오르는 수혜주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재혁 전문가님이 보시는 섹터는요? 그 섹터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핵심 키워드로 저는 전기차를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2차 전지 뭐 관련돼서 뭐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현대차가 딱 찍어서 친환경차, 전기차를 공자를 증설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UAM이라든지 또는 로보틱스 그 현대차가 이제 또 공을 많이 들였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갑니다만 일단은 당장 이제 성장하는 또 올해 내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관련된 게 뭐 2차 전지도 있고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 사실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핵심 키워드로 보면 저는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뭐 방산 저도 누누이 많이 강조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다 좋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섹터들이다.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 한미 간의 이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 협정격이라고 합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하시네요.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쪽이라는 쪽에서 세 분 전문가 의견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한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오늘 기대와 우려 사이를 보겠습니다. 계속 뭐 시장은 이 사이에서 사실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단도 막혀 있고 상방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오늘 제가 코멘트 한 줄로 기대와 우려 사이를 죄송합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로 이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조금 이제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2001년에 이제 문화 개방 정책에서 일본 영화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국내에서 히트친 영화가 뭐냐면 냉정과 열정 사이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뭐 스토리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헤어진 옛 애인을 남자친구가 찾아가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부푼마음으로 찾아갔더니 그 옛 애인한테 새로운 연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실망감을 갖고 돌아오는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얘기인데 오늘 제가 이 한 줄 코멘트를 작성하면서 문득 그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대와 우려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제 이벤트,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해서 어떠한 이제 희망과 기대감,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수혜주들도 나타났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갈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런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좀 상승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그랬으나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된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또 대형 유통마트, 뭐 타깃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그런 그 기업들의 실적이 또 저조하면서 또 상승을 못하고 거기서 이제 보합으로 혼조로 마감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기대와 우려 사이가 지금 교차되는 지금 위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냥 과대 낙폭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계선에 분기점에 있다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의주시하면서 미 증시를 우리나라하고 민감성과 그런 이제 연관성, 호환성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봉쇄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희소식이죠. 빨리 이제 물류 대란, 공급난, 교란 부분이 좀 해소돼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오늘 뭐 수출 지수 발표가 또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해제도 돼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도 상당히 안 좋고 사실은 중국 정부가 올해 5.8% 정도 성장률을 잡았다가 또 이제 외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4.4%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중국도 지금 뭐 내수를 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하, 부양책, 위안화 절상 그런 각종 지금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맞부딪히는 충돌나는 기대와 우려 부분이 교차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도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좀 그나마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외인이 어느 정도 귀환이 돼서 수급과 거래량에 들어와 주느냐, 그런 부분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방안에 의한 수혜주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우리의 이제 바람대로라면 좀 더 우리가 얻을 것 얻고 이게 증시에 반영돼서 반등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크게 많은 걸 좀 얻을 수, 오히려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서 미국과 지금 이제 그 외교 교류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우방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더 이제 확고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썩 그 비관적이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낙관적이지도 않다. 여러 사안들이 충돌되면서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제 시장 상향을 갖다가 대처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려운 장이지만 시장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분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해서 공격적 매수도 안 되고, 너무 또 앞으로 이제 뭐 2,500, 2,400까지 하방이 열려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사항도 아니고요. 어쨌든 수혜주가 나타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혜주 중심으로, 또 실적 부분이 또 이제 계속 발표되는 기업 위주로 해서 안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을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줄 코멘트로 기대와 우려 사이의 관점으로 증시를 바라보자, 이런 한 줄 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와 우려 사이,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미지근한 태도로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요 일정 가운데서는 경제 지표 주목해 주셨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미국의 또 PMI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주 또 FMC 의사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5월 FMC 이후에 5월 6일부터 갭 하락해서 출발한 이후에 2,630-40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2,550선의 지지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일단은 박스권입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도 의견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낙관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좀 더 비관적인 스탠스, 시장에서는 뭐 침체뿐만 아니라 약세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뭔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코인발해서 좀 의견이 계속 나왔었던 5월장인데, 비관과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해서 주셨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는 빨간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께서 초록불을 주셨는데, 반재혁 전문가가 의외로 빨간불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빨간불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사실은 뭐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불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그것도 의외입니다. 지금 중립적인 노란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난주에 좀 긍정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반재혁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제가 미스터 긍정일 정도로 지난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고,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추락할 거야, 굉장히 공포감에 좀 묻혀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또 이런 또 모멘텀이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따가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가, 우리 시장에 저는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의 어떤 펀더멘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지금 지수에서는 뭐 PR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이 좀 큰 면이 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너무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기회를 좀 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일단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시장 확대한다. 우리가 솔직히 너무 퍼준 것만 아니냐라고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을 선점했다. 그것도 우리가 우격 따짐으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는 요청에 응해서 그만큼 또 시장을 뭔가 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이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점은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자체는 조금 아직은 물론 그쪽에서도 우리가 저는 약간 종합성사 마인드입니다. 종합성사 마인드라서 뭐는 빼고 뭐는 빼고가 아니라 기회가 되면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국 쪽도 물론 미국 쪽이 조금 약간 너무 친미로 붙으면 또 이제 또 뭐 중국에서 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민간 경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그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 자체 펀더멘탈을 믿고, 그리고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원래는 좀 초록불은 드렸어야 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워낙 저 미스터 긍정답게 너무 긍정적인 멘트만 드려서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현금은 조금 확보해 두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볼 종목, 그리고 최근에 이게 조금은 이제 좀 괜찮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도 뭐 요즘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긴 합니다만 시원하게 못 가고 있을 때 사실은 소형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최근에 상장했던 뭐 G2 파워라든지 뭐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갔었고, 오늘도 사실은 좀 장초반에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언급드린 바도 있었는데 그런 뭐 변동성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종목들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바닥권에 가깝기 때문에 물론 무릎이고 더 밑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은 회복 가능한 권역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재욱 전문가 시장 다방면으로 다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관망 의견 주셨지만 또 지난주에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라고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다르면서도 비슷한 두 분의 의견이신데요. 유세벽 전문가님은 지금 낙관해야 한다라고 시각을 주셨는데 의견 주시죠. 네, 물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극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내려오면 또 잡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합권을 유지를 했는데 우리 증시도 되게 비슷한 양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의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좋아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적으로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들만 계속적으로 말을 해왔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가 작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대비 올해에는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마디로 2600포인트, 2500포인트 뭐 여기서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환율이었는데, 환율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1300원이 거의 고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왜냐면 올해만 12조 원이 넘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빠지면서 굉장히 우리 증시가 휘청거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외국인들도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중간선거가 남아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11월에 중간선거인데 지금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고용 창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타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든이 애초에 부임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BBB 법안, 즉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중국 또한 경기 부양 정책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가 하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터져주면서 저는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가 이렇게 밀접하게 밀착하는 이후로 이제 중국 쪽에서 보복하겠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갈던데 괜찮을까요? 공기 맑은님께서 또 의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강한 코멘트 세 번째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바닥일까? 안재욱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연 바닥일지, 아니면 빠진다면, 사실 좀 더 빠진다면은 좀 상상하기 싫은데 어떨까요? 자, 아까도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율 부분 많이 말씀드렸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환율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을 지난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외인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원하게 못 갑니다. 그렇죠? 박스권에 좀 갇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박스권에서 물론 이게 좋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이제 좀 그 강력하게 좀 상승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저는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혼자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는 올해 한국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시장만 또 따라가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심에 있어서 미국 시장도 못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좀 지배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상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이 봅니다. 제가 미국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섹터로 해서 보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는데 미국 시장만 그냥 보합권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S&P는 약간 강보합 그다음에 나스닥은 약보합 역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인플레라든지 또 최근에는 리세션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가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잘 가야 우리 시장도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트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주요 종목들을 사실 원래는 섹터 한두 개씩만 보는데 주말에 조금 좀 많이 봤습니다. 봤더니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천슬라 막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트위터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또 출렁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액면 분할인가요? 이제 하려고 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1,000가 넘어갔다가 4월 20일 경입니다. 20일 이후로 보면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분도 사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겠지만 어쨌든 테슬라한테 공매도를 $6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6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정도 공매도를 걸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소식이 번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600 선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선견지명인지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좀 빌 게이츠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매도 때렸으면 이분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럼 같이 공매도 한 사람들이 많았겠다. 결국에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실 좀 지난 주말 해도 좀 꺾였고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통주죠. 그래서 타겟이라든지 이제 타겟이 됐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한번 타겟이 되면 이게 진짜 그냥 거의 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걸리면 진짜 죽는다. 속된 말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주가 하락을 맞았던 그런 종목들 보니까 메타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도 물론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주봉을 보니까 코로나 한창 벌어졌을 때 그때 주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같으면 OTT 업체, 이 업체들의 어떤 경쟁. 그래서 월트 디즈니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 쿠팡 또는 국내에서 티빙 이런 OTT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너무 좀 치열해지고 이제 제사 깎아먹기 어차피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넷플릭스 주가는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훨씬 이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월트 디즈니라고 해서 또 좋냐? 또 월트 디즈니도 보면은 사실 이거는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까지 주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애플이 워런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애플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최근까지 버텼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공급망 문제 때문에 좀 주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상에서 뭐 120선을 유지해 주는 정도까지는 내려왔고, 그래서 역시 그래도 대장주는 그래도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직전 수준, 코로나 때까지는 아니지만 직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공포감에 참 질렸구나. 우리는 뭐 먼저 좀 증시가 우리 한국 증시는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작년 7월, 8월 이후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하방에서 이제 좀 지지해주는 이제 이런 힘이 강한데, 미국은 아직도 이런 어떤 공매도가 일단 크겠죠. 해지하는 해지 그 세력들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서 못 올라가고 이제 단지 이제 많이 낙폭이 커졌을 때 밑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력하고 이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그 요번에 뭐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7월 뭐 그 50bp에서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인플레에 잡히는 모습이 나와주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그 공매도 세력의 해지 세력들의 그런 어쨌든 그 하방, 그러니까 걸리면 요번에 뭐가 걸릴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연장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이제 좀 이런 주요 종목들을 봤을 때는 공매도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순기능은 뭐냐면 이런 거품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이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공매도가 들어가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태까지 거의 오지 않았나. 사실 뭐 이거는 제 의견일 수만 있습니다만 거의 그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해서, 물론 이게 진짜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미국 주식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 미국의 증시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린 겁니다. 네. 네, 거품이 다 소멸되는 시그널로 공매도가 중단됐을 때 그 거품이 다 소멸됐다고 판단하겠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일단 뭐 거의, 그러니까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훨씬 이전이고, 그때는 이제 그 오징어 게임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OTT 업체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규모를 좀 확대했다가 다시 이제 축소를, 그러니까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비용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면 지난번에 좀 질문 주셨습니다만, 소비 여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고용,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게 하려고 사실은 뭐 이런 금융자산 다 하락하게 해서 결국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거품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공매도가 여기서 더 재미를 보기는 쉽지 않겠지 않나. 물론 아직 살아있는 섹터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미국장에서 주요 종목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진 단계다라는 점에서 더 공매도가 설치기는 힘든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공매도 5월장에 진짜 많이 벌었죠. 테라 등등 해서도 코인으로도 공매도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 초반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 다양한 수혜 테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을 포함한 방산주들이 장중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원숭이 두창, 천연두 관련 이슈로 의약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한 녀석들 시청자 여러분께 두 자릿수의 수익률 드리는 전문가님께 저희가 영광의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주인공들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두 분이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유세벽 전문가님과 윤겸 전문가님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님의 PNP부터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NT 매수가 5월 18일에 47,0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11시 30분 기준 고가 52,500원 달성해서 수익률 11%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으로 윤겸 전문가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
문배철강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셨죠. 51,000원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11시 30분 기준 수익률을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분의 첫 티켓을 축하해 드리고요. 다른 종목들도 머지않아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원숭이 두창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의 강할 녀석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영광의 티켓, 영광의 배지가 이제 두 분 전문가의 이름에 또 걸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에 사실 제일 응원을 덜 받으셨던 윤겸 전문가님께서 바로 오후 12시 딱 직전에 말씀해 주신 문배철강이 일단 10% 넘는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목표가에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남아있고요. 5,900원까지 목표가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 여부는 남아있고 1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일단 철강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용이 안 나와서 철강주는 이제 좀 그렇다 이런 의견도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보였는데 10% 수익이 나왔어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일단 배지부터 좀 달아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네. 영광의 배지 주셔서 너무너무 직접 감사드리고 셀프로 예. 달아주십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문배철강.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철강 관련 종목도 관심이 있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반도체 위주로 좀 얘기가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전 시간에 그 말씀드린 대로 문배철강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후에 철강 규제 부분을 갖다 우리 정부가 우리는 이제 8개 정도 제약을 받고 있고 EU는 우리한테 이제 4개 정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규제 부분에 이게 차이가 간격이 갭이 있고 다소 좀 불평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 새 정부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공급 250만 호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전을 위해서 뭐 건설 들어가면 뭐 철강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님 따라 나팔 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우스개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건설이 들어가면 이제 주요 핵심 산업의 쌀인 철강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제가 그때 문배철강은 이제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매출 성장도 꾸준히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과 거래량이 많이 들어서 상승된 부분 고무적으로 보고요. 1차 목표 달성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고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금이 또 통과를 속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50조 원 규모가 통과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철강의 수요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입니다. 윤세벽 전문가가 PNT를 지난주 18일에 말씀해 주실 때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 좋은 종목이라고 동조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셨는데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일단 배지에 이름표에 붙였습니다. 빠르게 달아주셨고요. 리뷰해 주실까요? 네, PNT 뭐 장비 업체로서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했었던 부분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PN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렇게 매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관심받지 못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작년 매출액이 3,777억.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 올해에만 1월달 공시를 통해서 단일 판매 계약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누적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벌써 작년 매출액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실적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은 2차 전지 장비들의 특징인데 결국에는 장비를 납품업체에다가 인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검수 과정까지 마친 이후에 실적이 찍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 바이든 방문과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 종목 지금 저는 정고점인 5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신고가 또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 결국에는 관심 종목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2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자릿수의 수익률 도달하는 종목의 배지를 수여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하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NT 53,000원 지금 목표가 주셨던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데 55,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주시네요. 전고점 도달 그 이상까지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강한 녀석들의 3가지 추천주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삼강 M&T, 윤겸 전문가 퍼스텍, 반제해역 전문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앞으로 반제역 전문가의 선전도 기대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주요 섹터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의 종목들이 굉장히 선전을 잘했는데요. 그리고 뭐 동진 세미칼이라든지 이런 그 소재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아마 주식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그 동박 일렉포일이죠.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주가적으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사실 뭐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분기가 예상보다 좀 좋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그 상쇄가 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3분기부터 매출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연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증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다른 이제 소재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라 있죠. 아직도 이제 120선 밑에 있고, 그것은 어떤 물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재무 분석을 보시면 상장 기업들 컨센서스 한번 이제 보고 가실게요. 네. 보시면 제가 뭐 요거 컨센서스를 가끔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좋으니까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직관적으로도 우상향하는 것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작년, 올해 또 내년, 내후년 해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올해 40%, 작년 대비해서 40%,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또 그 성장한 것에 또 30%,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다 또 30%. 매년 뭐 매출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기하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도 37% 퍼센테이지로 거기에다가 올해는 64%. 그리고 내년에는 또 42%, 또 36%, 매년 30% 이상 성장한다. 그것이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주요 섹터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미니멈 최소로 보더라도 20% 이상을 모든 관련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현대차도 뭐 미국에서 투자를 하지만 일단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역시 2차 전지는 계속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LNF라든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시고 조금 밸류에이션 좀 걱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종목 아직 못 올라왔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공급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말레이시아 공장의 증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 그래서 스페인 시장을 또 공략을 하는데요. 좀 스페인이 우리가 산업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이 의외로 또 이런 또 미래 산업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미국은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LG 엔솔 또는 뭐 삼성 SDI도 들어간다고 하고 SK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쪽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매수가는 현재 금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정도. 목표가는 뭐 11만 원 그냥 뭐 그 좀
오늘 시장이 그래서 11만 원 이제 보조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뭐 12만 원 또는 전고점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8천 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터리 소재 가운데 동박이 원래 주도권이 일본 기업에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 SK 이 넥실리스 SKC 계열사입니다. 이쪽이 글로벌 1위를 기록했고요. LG 머티리얼즈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퍼스텍을 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퍼스텍을 들고 왔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미 상호 이제 조달 협정, RDP에 의해서 오늘도 상당히 지금 시작과 동시에 상당한 그 1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 시간대가 우리가 이제 장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장전에 이게 방송이 나갔으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저도 오늘 이 종목을 딱 예상하고 왔는데 상당한 상승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국방 쪽도 500조 시장이 이제 미국이 열리고 뭐 어렵게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고 방위 국방력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주요 수출 재원이 또 무기 아닙니까? 무기로 또 수출하고 또 그 파워로 안 좋은 표현으로 무기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예전에 그 FTA 한미 그 FTA 체결 때 국방 이쪽 분야가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RDP 국방 상호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쪽 시장도 진출하고 그 계약 내용도 수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쪽 수출길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퍼스텍이 물론 이제 퍼스텍이 이제 작년 12월에 삼성이 로봇 관련 그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수혜주로 12월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12월부터 이제 올 일봉상 보면 2월까지 좀 5,440원까지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약간 이제 차익 매물 실현 소화가 되면서 좀 저점 약간 좀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그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뭐 재건 사업도 있고 이제 미국 진출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약간 등락을 좀 오고 가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린다면 퍼스텍 같이 이제 로봇도 하면서 방산 업체인 이 퍼스텍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 진입가는 4,600원 요 부분에서 진입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 목표가가 더 상방을 뚫고 올라간다면 5,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손절가는 그 1차, 여기 최근 1차 지지대인 4,200원에서 내려오면은 손절하셨다가 재차 다시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수익 이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퍼스텍 로봇주이자 방산주입니다.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수백 전문가의 3강 MNT죠? 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 풍력에너지. 지금 에너지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력이라던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풍력, 태양광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관련 섹터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장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지만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제가 3강 MNT를 오늘 들고 온 것은 해상 하부 구조물 이 제작 업체인데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나머지 국가들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따라 잡으려고 할 때도 얘는 이제 월등한 격차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지 또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벌써 수주잔고가 2조 원, 3조 원까지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골라 먹겠죠. 정말 이익이 좋은 그런 그 수주만 따올 것이고 골라서 이렇게 따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익 또한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은 현재 원자력도 친환경으로 포함시키면서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겠지만 풍력이 어떻게 보면은 추후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는 이 풍력 에너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에너지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오늘 주가가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21,000원 부근 지금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
볼린저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좀 밀릴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21,000원, 2만원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21,0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까지, 전고점인 25,0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주요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19,0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의 풍력과 태양광 원전을 주목한다라면서 그 가운데 풍력,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삼강 MNT에 대한 전략을 드렸습니다. 전 거래일에 12%까지 강세를 보였던 강한 종목이었는데 현재 진입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오전장 마무리 함께 해봤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세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미국장도 흔들렸고 중국도 하락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5% 하락입니다만 우리 장이 가까스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마무리 전략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한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